이번 시간에 배울 어근은 pass, party, pass. 자, 이 말들은 그리스어의 이제 파테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파테인은 이제 to suffer, 고통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페이사스, 영어로 페이사스라고 발음하죠. 페이사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원래 이 말이 왔던 거에서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해서 파토스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파토스. 자, 페이사스는 이렇게 이제 고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고난을 겪다 이런 거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고난이라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폐허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비애감 이런 의미로 쓰죠. 슬픔, 연민을 자아내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고난 이런 의미가 원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고난이라는 말로는 쓰이지는 않고 현재는 이런 비애감, 슬픔,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감정, 특히 문학 작품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유발 요소 이런 거를 이제 페이사스라고, 특히 이제 슬픔을 자아내는 거, 그거를 페이사스라고 하죠. 자, 예를 보면 페이사스 is a quality. 페이사스라는 거는 어떤 성질이냐면은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이나 필름, 영화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연극 작품에서 데리아와 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makes people feel sadness and pity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sadness, 슬픔이나 또 이제 이 연민 이런 거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성질, 이거를 페이사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름, 영화라든지 플레이, 극작품 또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슬픔과 연민을 자아내도록 만드는 어떤 성질 그런 성격이고, 이거를 페이사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비애감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pathetic 하게 되면은 이제 pathetic, 이게 이제 페이사스 할 때 파토스 할 때 파토 이거니까 이게 비애감이었죠. 그러니까 pathetic 해서 형용사가 되니까 형용사가 돼가지고 이건 이제 비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슬픈 감정, 애처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서 애처로운 이런 뜻이 되겠고, pathetic 하면 애처로운. 그리고 이 그냥 애처로운 정도가 도를 지나쳐가지고 좀 부정적인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제 부정적으로. 그래서 참 한심하다. 한심한 이런 때 쓰는 거죠. You're pathetic. 넌 진짜 한심해. 저놈 참 한심해. pathetic.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구어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pathetic. 한심하군. 이렇게. 자, 한심한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apathy. apathy 하게 되면은 pathy에 이제 접두사에 이게 붙어가지고 접두사에 이제 가 붙으면은 이거는 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죠. 없는. 그래서 apathy 그러면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고난이 없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apathy. 그리스에서 이제 아파테이아라고 하죠. 아파테이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가지고 고난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원래 아파테이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격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 이런 평온한 마음,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아파테이아를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디에 휩쓸리지 않는 고난이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무관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현재는 lots of people feel apathy toward politics.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apathy를 느끼고 있다. 무관심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apathy 하면은 뭔가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anti가 붙게 되면은 unti는 이제 반대말이 되니까 against나 opposite이 되니까, 자, pathy 겪는데 어떤 감정적인 걸 겪는데 이제 반대로 겪는다라는 뜻이니까
반감이죠. antipathy. 그러면 이제 반감, 강력한 반감이에요. 특히 이제 personal antipathy. 그러면 개인적 반감, mutual antipathy.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제 반감. 자, anti. 그러면 이제 반감이 되겠고. empathy 하게 되면은 M이라는 거는 in이라는 뜻이니까 감정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내 감정을 옮겨서 이입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 이입 이렇게 되겠죠. 이라는 거는 이제 옮길 이자고 입이라는 거는 이제 입이 이제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뜻이니까 드립자 해가지고 이렇게 드립자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이게 입이니까 입 이렇게 입. 자,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는 거 상대방한테 또는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나 여기에다가 이제 감정을 자기 감정을 집어넣는 거 감정이입 또는 이제 공감 이렇게 하기도 하죠. Empathy is the ability to share another person's feelings and emotions as if they were your own. Empathy라는 거는 무슨 능력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이나 feelings and emotions니까 다른 사람의 이제 감정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그 감정이 네 거인 것처럼, 네 감정인 것처럼 쉐어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얘기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자기 감정인 것처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empathy, 공감, 감정이입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sympathy가 있는데, sympathy 하면은 sym이라는 거는 이제 together라는 뜻이 되니까, 자, 함께라는 말이 되니까, 이거는 함께 겪는다. 감정을 함께 겪는다. 그래서 동정, 공감, 공조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empathy하고 이제 유사하죠. 유사한데 empathy는 이제 이입한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고, sympathy는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이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정, 공조, 공감. I feel a kind of sympathy for him. 나는 그에게 일종의 공감을 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telepathy. telepathy 하면은 텔레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텔리폰 하면은 서로 떨어져 가지고 그 소리를 주고 받는 거니까 텔리폰인 거고, 텔레비전이면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비전 눈으로 그 보죠. 멀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텔레파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서로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거 겪는 거를 이제 겪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정신 감응, 또 이제 이거는 그냥 외래어로 이제 텔레파스라고 쓰기도 하죠. 정신 감응 또는 이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격으로 정신이 감응하는 거, 이거를 이제 텔레파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퍼살러지 하면은 이제 이 파서라는 거 아니야. 파서가 아까 그 페이사스 할 때 그게 원래 고난이라고 그랬죠. 페이사스가 원래 의미가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 고난은 이제 그 질병, 아파서 이제 고통을 겪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을 연구하는 거, 이제 병으로 고통을 겪는 거, 그래서 질병을 연구하는 거를 이제 pathology라고 하죠. pathology is the study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a disease. pathology는 질병의 causes and effect니까 원인과 그 결과, 영향,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병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병의 이치. 그래서 병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병리학. pathology. 그 다음에 patient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발음은 영어로 하면 이제 patient가 되는 거고, 자, 원래 이제 pay, 이거는 party인데 pay 이 부분은 이게 고난이라겠죠. 고난. 그래서 고난, 고통, 그리고 이제 질병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patient 하면은 이 고난을 겪는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명사가 되면은 그 고난, 질병으로 인한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어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겪는 거, 참아내면서 겪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쓰이면은 고난을 참아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심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는 형용사니까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사람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고난을 참는 사람, 참아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이거는 이제 참아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환자죠, 환자. 그래서 환자와
이 인내심이라는 거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게 이 어원을 알면 이 pay, party, 이게 이제 pay 사스, 고난,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면은 이게 이해가 가죠. 이제 이렇게. He's very patient with young children. 그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페이션트하다. 아주 인내심 있다. 어린이들을 아주 인내심 있게 잘 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patience 하게 되면은 un스가 되니까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참아내는 거, 겪으면서 참아내는 거. 그래서 참을성, 인내심 이런 의미가 되죠.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 인내로 이제 인내가 맺는 그 열매는 달다. 네, 이거 뭐 유명한 말이죠. 그다음에 passion 하게 되면은 이제 path는 이제 아까 그 pertain이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란 뜻이라겠어요. 원래. 그래서 passion이라는 거의 원래 의미는 그 기독교 이제 예수가 순환을 겪는 거 이거를 패션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순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순환을 겪는 것처럼 강한 어떤 그 감정, 고통 이런 거를 겪는 거 그런 식의 어떤 강한 감정 이런 의미로 이제 일반화돼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의미는 예수의 순환 이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쓰면은 패션이 이제 예수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도 있죠. 이제 Passion of Jesus Christ 하면 이제 그 예수의 순환을 다룬 그런 영화라는 얘기고 문학 작품에도 그 기독교 쪽에 이제 패션이 들어가면은 이게 예수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 외에는 이제 강한 감정, 열정, 그리고 이제 이게 화를 내면은 경노, 격정, 또 이제 그 성적인 쪽으로 가면 이제 욕정 이런 식으로 강렬한 어떤 감정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패션이라는 게. 그다음에 접두사 come이 붙으면은 come은 두 개 더 함께니까 그러면 이제 패션을 함께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고난을 함께 한다. 감정을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같은 감정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연민, 동정심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